인터넷 게임 중독이 뇌파 기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국내 연구진이 밝혀냈습니다. 네, 게임 중독 문제를 이제는 질병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건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 서울푸드패시 보람의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현진 연구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인터넷 게임 중독이 뇌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네, 저희 연구팀에서는 인터넷 게임 중독 환자들과 알코올 중독 환자 그리고 일반인 그룹을 나눠서 편안하게 눈을 감고 있는 상태에서 뇌파를 측정하였고 인터넷 게임 중독에서 나타나는 뇌파 특징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알코올 중독 및 정상인들과는 다르게 인터넷 게임 중독 환자들에게서는 베타파의 크기가 감소됨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핸드폰으로 청각 자극을 제시하면서 측정한 뇌파 분석을 통해 인터넷 게임 중독 환자들에게서는 기억력 및 집중력 등의 인지적 능력과 관련된 뇌기능 지표가 감소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 안정 상태와 집중력이 필요한 과제 수행할 때의 상황 모두 정상군과 다른 형태의 뇌파 기능을 나타냈습니다. 인터넷 게임 중독을 연구를 하셨다고 했는데 네. 일반적인 게임 중독과 인터넷 게임 중독이 특별히 다른가요? 아니면 같은 범주에서 묶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을 포함한 전 연령대에서 스마트폰 중독률은 게임 중독률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정작 중독에 대한 심각성 인지도는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의 일상에서 어디서든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특성은 중독 위험성의 심화와 관련될 수도 있고요. 사용 동기 측면에서 보면 인터넷 게임 중독은 현실 도피나 도전, 성취 등의 동기가 있는 데 비해 스마트폰 중독은 자기 과시나 인정에 대한 욕구 등의 동기가 있다는 차이도 들 수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베타파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네. 베타파를 제가 간단하게 좀 알아보니까 인간의 오감으로 사물을 인지하는 수준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기도 했는데 네. 이 베타파가 이거 말고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베타파는 일반적으로 집중하거나 무엇을 분석하고 자극을 처리할 때 등의 상황과 관련돼서 나타나는 뇌파 주파수 범위를 말하고요. 베타파 이상은 전형적인 부주의 증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중독이 심해지면 증상으로 나타날 것 같은데요. 연령대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까? 네, 청소년의 경우에는 학습 부진 및 다른 분야에 대한 관심 감소로 이에 따르는 우울함과 불안, 그리고 또래 관계 어려움 등을 더욱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인터넷 게임 중독도 문제이기는 한데 이 치료 방법도 궁금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게임 중독을 중독으로 인정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치료 방법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치료는 크게 상담 치료나 약물 치료, 인지 행동 치료 등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인터넷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때 다른 생각을 떠올려서 충동을 분산시키게 하는 연상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되고요. 예컨대 우울하거나 심심할 때 인터넷 게임을 떠올린다면 게임 대신 운동이나 친구를 만나는 등 다른 행동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게임 중독에 대한 특정한 약물 치료는 아직 없는 실정인데 다만 공존하는 우울과 불안 증상이나 주의 산만, 충동성이 심하다고 판단될 때 이에 대한 약물을 처방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인터넷 게임 중독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는데 인터넷 게임 중독도 심각하지만 최근에는 또 스마트폰 중독 문제가 굉장히 좀 걱정스럽거든요. 네. 네, 이런 스마트폰 중독도 뇌파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까? 다른 전전두엽 기능을 검사하는 인지기능 검사의 경우에는 검사 결과상 스마트폰 중독군에서 정상군보다는 이 부위의 기능이 저하된 소견을 시사하는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뇌파의 경우에는 과도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청소년들에게서는 집중력과 감정 조절 등을 담당하는 뇌 부위인 전전두엽에서 안정이나 휴식을 취할 때 나타나는 알파파가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네, 스마트폰이나 이제 인터넷 게임 중독을 하는 경우에는 뇌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알코올이나 아니면 담배, 마약 같은 경우에는 폐나 간 같은 우리 장기가 손상이 되잖아요. 네. 한 번 손상되면 회복이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스마트폰 또 게임 중독으로 인해서 뇌 손상이 되면 이게 회복이 됩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 연구팀에서 연구를 진행 중이고요. 약물 치료를 6개월 이상 이제 진행한 후에 그 치료 전후에 나타나는 뇌파의 특성의 차이를 이제 보면은
변화를 하는 군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집단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런 것들은 주로 그 전에 중독 증상의 심각도나 공존하는 우울, 불안 증상 등의 심각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 한창 성장기 아이들이 스마트폰 중독 문제가 있는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잘 몰라서 그냥 두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네, 성인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도박이나 음주에 몰두하는 것처럼 아이들한테는 스마트폰이 또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놀거리나 애착 상대를 찾지를 못해서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는데요. 청소년들은 아직 뇌가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발달 과정에 있는데, 과도한 디지털 미디어의 노출은 뇌의 성숙을 지연시키거나 자연적인 발달 경과와 달라지게 하는 등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중독을 좀 미리 예방하려면 우리 생활 속에서 좀 어떻게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주변 가족들이나 이제 직장인 등 동료들의 도움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고요. 일단 자기 통제를 위해서는 본인의 의지에 전적으로 맡긴다기보다는 컴퓨터를 거실에 이제 내놓아서 같이 그 상황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등을 마련을 하고, 사용 시간을 갑자기 금지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하루에 30분 정도씩 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등의 그런 방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주변에 이제 뭐 자녀나 아니면 청소년들이 있는 경우에 스마트폰 중독이나 게임 중독이 의심되는 행동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자가진단법 같은 게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주로 이제 습관을 넘어서서 중독이 의심되는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일단 충동 조절이 잘 되질 않고요. 공격성을 심하게 나타낼 수가 있고, 그리고 게임 사용이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주변인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런 사용들로 인해서 본인에게 피해가 됨을 알면서도 조절을 못하는 등의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자가진단법으로는 한국형 인터넷 중독 척도 및 온라인 게임 중독, 그리고 스마트폰 중독 척도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중독 척도들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그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중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인터넷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더욱더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겠군요.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보라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현진 연구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